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흔히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성취와 목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전략적 직관의 본질은요, 번뜩이는 통찰력으로 기존 요소를 잘 조합하는 겁니다. 번뜩이는 통찰력은요, 추구할 목표와 도달하기 위한 행동 방침을 알려줍니다. 전략적 직관에서는 머릿속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합쳐집니다. 그림의 결정적 시점을 알게 되죠. 먼저 목표를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요소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살피는 과정에서 결정적 지점에 눈이 들어옵니다. 비전은 그 다음에 옵니다. 번뜩이는 통찰력 다음에 비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전략적 혁신은 이렇게 작용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정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첨단 기기 산업에서는 눈이 돌아갈 정도로 빠른 혁명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변화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모든 전략가들은 새로운 조합을 위해 기존 요소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혁명이지 사실 진화입니다. 진화. 속도가 빨라 혁명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낡은 아이디어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영구적인 혁명이 아니라 영구적인 진화입니다. 변화, 혁신 이런 거 하면 잡스가 떠오르죠. 그렇죠? 사실 잡스의 통찰력도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잡스는 자신이 이미 작업하고 있던 컴퓨터를 개선할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혁신은 우리가 발견한 것을 그냥 취하면 됩니다.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요. 발견한 것이 꼭 혁명적이 않아도 괜찮습니다. 잡스는 계속 다른 것을 시도했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전략가 역시 역사적 사례를 결합해 미래 행동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그걸 평가했죠. 두 가지 관점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과거 속에서 필요로 하는 예를 가져다 머릿속에서 재조합을 한 거죠. 다른 하나는 머릿속에 스친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결단력입니다. 모든 합리적 사고에는 자동적인 저장, 검색, 결합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자동적 결합이 바로 직관입니다. 기억 속 요소들이 번뜩이는 통찰력으로 결합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실행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렇다면 전략적 직관을 위한 4단계를 한번 살펴보시죠. 1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활용을 위해 철저히 연구하는 겁니다.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겁니다. 2단계는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목표가 무엇에 대한 기대, 이전 생각을 깨끗이 지우는 겁니다. 깨끗이 지우면 냉철해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3단계, 번뜩이는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자유로운 머릿속에서 다양한 과거의 예로부터 선택한 요소가 새로운 조합으로 합쳐집니다. 4단계, 결단력, 결심, 결의, 의지를 말합니다. 참 중요하죠. 3단계 이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비웃음이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직관은 비즈니스에도 적합하고 과학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적이기도 해야 할까요? 창조적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생겨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상의 기술을 통해 생산하는 겁니다. 기업에는 대개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창조적 부서가 있습니다. 일터와 관련된 창조적 방법은 보통 3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개인을 위한 거, 집단을 위한 거, 업무 환경을 위한 것이 그것이죠. 첫째, 모든 사람은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창조적 아이디어는 바라는 것, 무의식, 오감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 3가지는 창조성의 소스인 역사적 사례를 떠올리게 해주지 않죠. 이 방법은 냉철함을 고취시키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집중이지 마음을 비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열린 마음으로 효과적인 요소를 폭넓게 차지합니다. 우리를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은 상상력이 아니라 바로 발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든 팀은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집단적 방법 중 가장 대중적인 것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모든 팀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실에 모여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방법이죠.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순간은요, 브레인스토밍 세션에 참가할 때가 아니라, 한밤중에 샤워를 하다가, 화장실에 있다, 일하던 중, 딴 생각을 하다, 그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창조적 결합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적 활동은 24시간 내내 작동합니다. 자는 동안도 예외가 아니죠. 언제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를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셋째, 회사 전체적으로 창조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창조적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수많은 방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구글 오피스가 대표적이죠. 미니 주방, 게임룸, 아이디어 보드, 강연장, 카페, 웅장한 창문 등 재미있는 그곳 환경은 창조적 기분이 들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기분과 창조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게임 공간과 카페, 스쿠터 타는 것과 직원들이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요소로 무장하고 문제 해결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